쉽게 얘기하면 치약에도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 있다. 그 조미료가 좀 적게 들어가는 걸 추천해드려요. 이를 닦고 한번 드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살아나면 조미료가 적게 들어갔구나, 이거 써 그러면 이거 많이 들어갔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35년차 치과의사이자 20년 이상 턱관절 진료를 하고 있는 치과의사 문영주입니다. 양치질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양치질을 잘못하면요, 우선 충치가 많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잇몸 질환도 생기고 혀나 여러가지 이런데 세균이 많이 증식하게 돼서 입속에 냄새가 나죠. 구취뿐만이 아니고 입속에 세균이 온몸에 병을 일으킨다는 게 논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당뇨도 악화시키고요, 치매도 유발할 수 있고요, 내장기관에 췌장이나 이런 데 암을 일으킨다는 결과도 있고요, 또 심장질환도 일으키는 세균도 있고요, 폐렴이나 이런 것도 입속이 건강하고 깨끗해야 잘 안 일어납니다. 단순히 치아 충치나 잇몸 질환 뿐만이 아니고 전신을 위해서도 깨끗이 관리해야겠죠. 충치가 생기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충치는 전염성 질환이에요. 세균이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라는 균이 당분과 만났을 때 대사돼서 산이 형성돼서 치아에 칼슘이 빠져나가는 게 충치입니다. 가끔 단 거 많이 먹어도 충치 안 생기는 사람이 있죠. 그런 분은 충치를 유발하는 균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뮤탄스균은 어떻게 하면 생기는 거예요? 30개월 이전에 뮤탄스균이 잘 감염될 수 있는데, 특히 부모나 할머니들, 주변 식구들한테 감염이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음식을 시킨다고 어린이한테 호호 불어서 준다든지 자기 입속에 깨물어 가지고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며느님이 질겁을 하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면 뮤탄스균이 감염됩니다. 그래서 30개월까지 뮤탄스균이 잘 감염이 안 되면 충치가 훨씬 덜 생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올바른 양치질은 어떤 양치질? 입속에는 언제나 치면세균의 덩어리, 치면세균막이 많이 끼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잘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인데요, 모델을 보고 한번 설명드릴까요? 회전법이라고 해서요, 칫솔을 잡고 위아래로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위에서는 아래로, 밑에서 위로, 묘원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굴리면서 닦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새는 대각선법이라고 해서 칫솔을 넣어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긁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치아하고 잇몸 사이, 거기를 잘 닦아야 되는데요, 칫솔을 가볍게 잡고 치아하고 잇몸 사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사이를 이렇게 대고 위에서 이렇게 가볍게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닦아주는 게 바스 메서드입니다. 근데 개개인마다 선호하는, 그래서 자기 그 손 놀림이나 이런 거에 맞는 방법을 택하되 잘 닦였나 안 닦였나를 정확하게 체크해 보는 게 좋습니다. 요새는 치면 착색제가 있습니다. 치아의 면에 바르게 되면 프라그가 있는 부분에는 착색이 됩니다. 그 부분이 닦였나 안 닦였나 보면 제일 정확하죠. 칫솔은 어떤 칫솔을 좀 골라야 할까요? 보통은 칫솔 이 두부라고 하는데요, 이 두부를 너무 크지 않은 거, 너무 크게 되면 입속에 들어가서 이게 움직이기가 자유롭지 않아요. 그 다음에 칫솔 모는 강한 거, 중간 거, 그 다음에 부드러운 게 있는데요, 중간 거를 많이 권하죠. 강한 거는 잘 닦이기는 하나 치아가 파이게 돼요. 너무 부드러운 건 잘 안 닦여요. 중간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핸들은 잡았을 때 편하고 운동하기가 쉬운 거, 그런 걸 선택하면 되고요. 그럼 가글은 어때요, 원장님? 가글은 자주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가글은 소독력이 강하게 되면 구강 내 세균의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세균을 이것저것 다 죽이는 가글을 쓰게 되면 고혈압이나 당뇨가 악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치약은 좀 어떤 거를? 치약은 충치 예방을 위해서 불소가 들어있는 치약, 근데 요새는 불소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불소가 없는 치약도 추천해 드립니다. 또 연마제는 너무 많이 들어있으면 잘 닦이기는 하나 치아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연마제는 적당한 거. 또 하나는 계면활성제도 화학적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입안을 건조하게 하거나 생체적으로 자극을 많이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천연유래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걸 추천하고요, 치약에도 여러 가지 고영제 성분이나 이런 게 많아요. 너무 흐르지 말라고 그런 고영제 성분도 자극이 많이 가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치약에도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 있다. 그 조미료가 좀 적게 들어가는 걸 추천해 드려요.
이를 닦고 과일을 한번 드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과일 맛이 살아나면 조미료가 적게 들어갔구나, 이거 과일 맛이 써 그러면 이거 많이 들어갔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치약을 선택할 때도 입술질 하는 만큼 효과를 거두는 치약들이 있습니다. 구강 내에 미생물 생태계 회복시켜주는 치약이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입속에 상처가 났다든지 데웠다든지 할 때 회복이 빨라요. 입속에는 좋은 세균도 있고 나쁜 세균도 있지만 건강한 생태계가 되면 기회감염, 그런 외부의 적이 와도 기회감염을 줄여주는 거예요. 기회감염이라고 하면 우리가 항암 치료나 이런 거 했을 때 오래 하게 되면 그분들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입속에 상처나 헐거나 되게 민감해져요. 구강 내의 미생물 생태계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냐? 항암제가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파괴했기 때문에 우리가 밥 먹거나 뭐 그러면 세균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취약한 거예요.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이 회복되는 치약을 선택을 하면 뭐 이렇게 외부에 여러 가지 자극을 받아 그런 환자들도 훨씬 회복이 빠르게 됩니다. 기회감염 중에 하나가 또 특히 볼 수 있는 게 담배도 안 피는데 니코틴 이렇게 한 것처럼 착색이 많이 되는 환자들이 있어요. 색소를 내는 세균이 증식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구강 내 미생물 생태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원장님은 좀 양치질을 어떻게 하세요? 저는 회전법이 그렇게 익숙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위아래로 이렇게 할 때는 회전법도 조금씩 하는데 대각선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잇몸하고 이 사이는 바스 메소드를 많이 씁니다. 바스 메소드. 그 다음에 치간 칫솔과 치실을 꼭 사용하죠. 이가 제일 닦이기 어려운 부분이 이와 이 사이입니다. 치실을 사용해서 넣어가지고 뒤에 치아, 앞에 치아 이렇게 그렇게 사용하고요. 또 치간 칫솔로 이 사이를 이 닦듯이 닦게 됩니다. 그런데 치간 칫솔은 이렇게 끼워봐서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잇몸에 너무 자극을 주지 않는 정도의 굵기가 있습니다. 굵은 거, 중간 거, 또 가는 거가 있는데 자기 잇몸이 많이 벌어져 있으면 좀 굵은 거를 쓰고 적당한 상태면 중간 거, 잇몸 사이가 거의 안 벌어져 있으면 아주 가는 거를 사용해서 이 사이를 꼭 닦아야 됩니다. 가끔 치간 칫솔 썼더니 벌어졌다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벌어진 건 맞는데요, 이가 나빠져서 벌어진 게 아니고요, 그분은 치간 칫솔이나 이걸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이와 이 사이가 닦이지 않아서 그 세균이 많기 때문에 잇몸이 부어 있었던 거예요. 세균을 없애주니까 염증이 가라앉아서 부었던 게 가라앉아서 벌어지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닦아야 될 부분이 혀입니다. 혀를 닦는 기구가 있습니다. 네, 헤어 클리너. 예, 그래서 혀 클리너로 닦으면 되고요. 양치는 무조건 식후 3분 이내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3분 이내에 하는 거를 또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과일 먹고 난 후에는 치아가 탄으로 좀 부식돼 있거든요. 그때 닦게 되면 연마제도 치약에는 있기 때문에 치아가 많이 달 수 있어서 그럴 때는 한 30분 지나서 닦으라고 하긴 합니다. 과일이나 탄산음료 먹고 나서도 그러겠죠. 양치할 때 제일 신경 써야 될 거는 이와 이 사이예요. 그 다음에 또 안쪽을 주로 닦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안쪽 부분하고 특히 이와 이 사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양치질 하면서 하면 좋은 턱관절 운동이 좀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양치하면 턱이 아파요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추천하거든요. 입을 너무 크게 벌리지 말고 양치를 하고, 양치를 깨끗이 하고 난 다음에 턱을 쉬어주라고 그래요. 턱을 쉬는 운동이 있는데요, 혀를 위엔니 뒤쪽에 가볍게 대고, 가볍게 된 상태에서 혀를 대고, 그 다음에 위아래 입술을 가볍게 붙이고, 이 상태에서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소리를 내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리를 냈을 때 어금니를 띄어져 있나 이거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위아랫니 뜨게 하는 운동인데요, 턱을 쉬게 하는 운동,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됩니다. 이 상태로 3분 정도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면 이 근육 릴렉스해져서 턱이 쉬게 됩니다. 오늘은 양치하는 방법과 치약 선택, 구강 내의 미생물의 상태나 이것이 전신질환, 특히 치매나 당뇨, 고혈압 이런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를 잘 닦고 관리 잘 하셔서 충치나 잇몸 질환도 없이 온몸도 건강한 여러분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